IT의 신과 유빌리티의 수다타임 빵!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월간 유빌리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영상 반응 어떻던가요? 네. 뜨겁던데요. 네. 3프로TV에서 하는 거하고 또 3부 다르죠? 네, 다릅니다. 왜냐면 네. 이제 우리 둘이 같이 하는 지인분들이 많아서 많은 또 피드백을 주셨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조회수도 좀 많이 나오고 그렇죠. 댓글 되게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렇죠. 댓글 많이 달렸어요. 네. 2차 전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다. 네,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식 시장에는 정답은 없습니다. 정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해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저 사람의 생각이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어디 가서 우리 2차 전지 이야기하기 다 싫어하잖아요. 쉽지 않죠. 네, 네. 우리 테크 담당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2차 전지 쪽 이야기하기 싫어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내용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현실이 요즘 많이 힘들다 네, 보니까 또 맞습니다. 내년 산업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또 너무 장밋빛 이야기만 했다가 안 네네. 좋게 당하는 것보다는 미리 좀 대비를 하시는 게 좋으니까 맞습니다. 예방주사 차원에서 그렇죠. 따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안 좋은 이야기 할 때는 내 전망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은. 맞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또 위험을 또 생각해야 되고.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또 지난번에 핫했던 테슬라 이야기 좀 더 이어가 볼 생각인데, 지난 시간에는 사실 테슬라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깊게 다루지는 못했는데, 자, 오늘은 조금 이제 우리 류 기자님이 굉장히 뎁스 있는 준비를 해 오셨어요. 네.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 자율주행차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의 진화가 최근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다. 네. 먼저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 FSD의 버전 13. 네. 요게 이전 버전하고 뭐가 달라진 건가요? 버전 13이 들어오면서 사실 저도 이제 좀 테슬라 FSD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보게 됐거든요. 기존에 이제 V12까지만 하더라도 ADAS에서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 정도의 느낌이 많이 강했었는데 V13으로 바뀌면서 이제 실제로 이제 좀 자율주행스러운 그런 느낌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테슬라의 그 FSD를 그냥 자율주행이라고만 생각을 하셨는데 사실 레벨 2 수준의 ADAS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V13으로 넘어가면서 훨씬 이제 레벨이라는 것만 없다면은 누가 봐도 자율주행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가 됐고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이제 학습하고 추론하고 또 다시 뿌려줘서 제어하는 방식을 봤을 때 이제 엔드-투-엔드 AI 아키텍처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게 완벽하게 이제 적응이 된 게 V13이 된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제는 지금까지의 테슬라의 FSD와는 좀 어떻게 보면 한 차원 달라졌다라고 저는 많이 느꼈고요. 일단 그럼 엔드-투-엔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말인데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예전에 자율주행을 하려면은 지도 데이터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도로에 있는 데이터도 쌓다 보면은 라벨링이라는 걸 했습니다. 지나가는 게 저게 자동차인지 강아지인지 뭐 자전거인지 사람인지 이런 걸 다 라벨링을 했던 게 1세대의 그런 이제 학습 방식이었다면은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라벨링을 하다 보면은 공통점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머신러닝을 하게 되는 게 2단계. 그리고 이제 이걸 다시 딥러닝으로 갔던 게 한 2.5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말하는 엔드-투-엔드 같은 경우에는 학습부터 모든 걸 다 이제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AI가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 FSD가 갑자기 데이터, 주행 데이터가 10억 마일, 20억 마일로 지금 급격하게 늘어났던 것도 이제 엔드-투-엔드 AI 아키텍처 덕분으로 지금 많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AI가 알아서 학습하고, 알아서 추론하고, 알아서 뿌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전까지는 FSD가 사실 레벨 2.5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러면 버전 13부터는 레벨 3라고 이제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레벨 4 수준이지만 절대 레벨 3 이상이라고 말하지 않죠. 책임에 대한.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닉자라든지 NTSB 쪽에서 지금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엔 테슬라는 끝까지 레벨 3라고 이야기는 안 할 겁니다. 이제 계속 이제 레벨 2.9999 이렇게 막 갈 것 같은데 굳이 불리한 거를 자기가 스스로 그렇습니다.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테슬라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업체들도 이제는 대부분이 다 레벨 이야기를 앞으로는 안 할 겁니다. 레벨 이야기를 하는 순간 족쇄를 자기 스스로 자기 발목에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GM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크루즈 팀을 해산을 시켰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그 기술이 사라지느냐? 그게 아니고 그 기술을 이제 예전에
GM이 양산차에 썼던 그 이제 슈퍼크루즈, 울트라크루즈 있었잖아요. 그 다음 기술에 이제 그 크루즈에서 가지고 있던 기술과 데이터를 적용을 시킬 거고 거기에는 이제 레벨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그건 이제 뭐 현대차라든지 다른 업체들도 지금 똑같이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 차들 보시면 요즘 뭐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중국 차들 누가 봐도 자율주행차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레벨 2 플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봐도 쟤는 레벨 3, 4인데 자기들은 레벨 2 플러스, 우리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이렇게 항상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 역시도 이제 결국에는 책임 소재 때문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규제 당국에서 만든 그 스탠다드대로 가고 싶은 생각은 없는 거네요. 제조업체들이. 그렇죠. 이게 원래 그 규제라는 건 사실 결국에는 뭔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라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기술 발전을 못 한다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았고 또 이제 테슬라는 기준을 따르지 않으면서 왜 내비두느냐 이런 지금 불만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논쟁이 막 있다가 지금 벌써 시간이 10년이 넘게 흘렀어요. 그 사이에 테슬라는 어느 정도 이제는 규제의 바운더리를 넘어서 버렸는데 기술은 넘사벽으로 올라와 버렸고 기존에 이제 자율주행을 제대로 이제 기술 개발을 했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돈도 너무 많이 들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업체들이 사실 떨어져 나갔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살아남은 데라고 하면은 뭐 웨이모라든지 뭐 현대차에 있는 모셔널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그들도 지금은 사실은 건강하다라고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웨이모 정도만 지금 그래도 워낙 자금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업체들은 굉장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고 GM 크루즈 같은 경우는 결국엔 그걸 버티지 못하고 100억 달러 이상을 돈을 쓰고도 버려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거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은 눈 감아주는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해질 거라고 지금 많이들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테슬라에 대한 많은 분들이 기대감이 더 커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뭐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이제 그러면 굉장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시 테슬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소프트웨어가 이제 FSD 버전 13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감이 오셨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이 FSD 버전 13을 위한 하드웨어 변화, 이번에 하드웨어 3.0에서 4.0으로 진화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소프트웨어 진화에 발맞춰서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하드웨어가 사실은 조금 더 먼저 보급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모델 S랑 X 그리고 이제 모델 3의 하이랜드 모델 그리고 이제 모델 Y에 지금 2024년식부터는 그 하드웨어 4.0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가 사실 비전 중심이잖아요. 그렇죠. 비전 중심인데 가장 취약하다고 이야기했던 게 사실 카메라 화소였어요. 120만 화소 카메라 8개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하드웨어 4.0으로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540만 이상의 지금 화소를 내는 카메라로 다 바뀌었고 그리고 이제 FSD 칩 있잖아요. 칩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성능이 한 3배 이상 높아지면서 훨씬 연산도 빨리 하고 대응도 빨리 할 수 있게 지금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능해진 기능 중에 지금 재밌는 게 보면은 진짜 우리가 꿈꿨던 자율주행이 뭐냐면은 내비게이션에다가 내 목적지를 치면은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작 버튼을 누르면 알아서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버전 13부터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가능해지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우와 신기하다 대단하다라고 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굉장히 큰 논란거리도 되고 있습니다. 저걸 저렇게 놔둬도 되나? 지금 만약에 저때 사고가 나면 진짜 어떻게 되나? 하는데 아직까지는 뭐 버전 13에서는 뭐 사고 리포트가 아직 올라오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보면 잘해요. 많이 잘해서 재밌어 보입니다. 재밌어 보이고 저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많이 보는 입장이지만 그래도 저 정도라면은 믿고 많이들 타시겠다. 그런데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논란이? 그렇죠. 그때는 책임 소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어쨌든 지금 공식적으로는 레벨 2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은 결국에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굉장히 좀 많이 좀 편의성에 좀 많이 좀 집중을 해서 보여주고 있고 되게 재밌어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슬라는 서먼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주차장에 이제 주차를 했을 때 내가 있는 위치를 찍으면 알아서 찾아오는 기능이거든요. 근데 그게 버전 12 때 ASS라고 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Actually Smart Summon이라고 해가지고 진짜로 똑똑한 서먼 기능이다라는 건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이제 거리도 굉장히 길어졌고 그리고 내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오는데 그 오는 그 알고리즘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삥 둘러왔다면은 이거를 최단 거리를 알아서 이제 찾아서 오는 그런 기능이 많아졌는데 이게 이제 버전 13과 함께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또 편해졌고 좀 국내에서는 사실 FSD가 보급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ASS 기능은 지금 최근에 풀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영상도 찍어서 올리고 있고 재밌는 실험들을 하시는데, 보면은 되게 신기해요. 우리가 주차장 가서 차 못 찾을 때 많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그냥 누르면은 얘가 알아서 오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좀 많이 하시는데, 거기서도 중요한 건 결국엔 사고 나면 안 됩니다. 사고 나면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되죠. 여기서 궁금한 거는 결국 FSD 기능을 우리나라에서 제공 안 하는 거는 우리 규제 당국이 오케이를 안 해준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언제든지 열려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 기업들도 지금 들어와서 우리가 레벨을 이제 그 테스트 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면 다 받아주고, 그리고 임시 면허를 이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어느 정도 기준이 다 충족되면 합니다. 근데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거예요.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이 네. 작은 시장에. 그렇죠. FSD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도 최근에 열렸잖아요. 그렇죠. 올해부터 열렸지만 아직까지도 출시를 못하고 있고, 지금 테슬라의 목표는 내년 1분기 안에 FSD 서비스를 시행을 하는 건데, 그게 쉽지 않은 게 뭐냐면요, FSD도 결국에는 학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FSD는 알아서 가는 거다 보니까 세계 어떤 도로든지 딱 내려놓고 FSD를 키면은 알아서 찾아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많이들 착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어느 정도 그 해당 도로, 해당 그 나라의 지형 이런 거를 학습을 하고, 그게 어느 정도 다 학습이 쌓였을 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어느 정도 운전을 스스로 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내려지면 하는 거다 보니까 아직 국내에서는 좀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고요. 이게 FSD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나라에 언제쯤 풀릴까라고 한 힌트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테슬라가 이 FSD 연구원을 채용을 합니다.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거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올해 이제 몇 명 뽑았어요. 올해 몇 명을 그럼 뽑았는데 조만간 기대를 해볼 만한 거네요. 생각보다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이게 연구를 뽑아도 많이 뽑아야 됩니다. 연구원들이 이제 뽑는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도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FSD에 대해서 어느 정도 풀어주기로 규제 당국이랑 이야기가 다 끝난 상황이지만 못하는 거는 지금 여전히 거기서도 학습을 많이 하고 있고, 중국은 땅덩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거기는 이제 대도시에 가면은 굉장히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우리 부산 같은 데가 이제 베이징에는 몇 군데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역주행도 많이 하고. 네. 갑자기 막 자전거도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상황에 대한 이제 학습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FSD 기술이 그동안 뭐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FSD 기술이라고 하면 이제 FSD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2019년부터 썼고요. 이제 ADAS 때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오토파일럿 있었잖아요. 그렇죠. 1세대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2013년, 14년 그때 처음 시작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테슬라의 자체적인 기술이 아니라 모비라의 기술이었죠. 모비라의 카메라 비전 기술과 이제 IQ 칩을 활용한 기술이었고, 그러다가 기억하시겠지만 사고가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굉장히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모비라이와 결별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엔비디아 칩으로 갈아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6년부터 이제 엔비디아 칩을 받아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2세대 오토파일럿이라고 보시면 되고, 요즘은 이제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EAP라고 지금 많이들 부르시는데, 그때 지금 기능이 그때쯤에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ADAS지만 그때는 자율주행 같았던 게 막 램프도 빠져나가고 막 차선 변경도 하고 추월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건 자율주행이다 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칩도 이제 모비라이에서 엔비디아로 바뀌었죠. 그런데 뭐 이용수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PX가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가 안 되겠다, 우리 자체 칩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면서 FSD 칩을 만들면서 이제 3세대로 넘어갔고, 그게 2019년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드웨어도 다 똑같아요. 1.0, 2.0이었고 이제 2019년이 3.0으로 지금 가는 시전이고, 그게 지금까지 왔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하드웨어 4.0과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V13이 결합되면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 4세대 FSD라고 지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면 하드웨어 4.0에서 가장 주목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선단 공정이 많이 네. 개선된 거고, 그렇죠. 이제 거기는 또 TSMC라는 회사가 상당 부분 수혜를 보는 거고, 삼성도 일부 생산하는 걸로. 네. 삼성이 이제 3세대는 사실 삼성이 다 맡아서 했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4나노. 네, 최근에 이제 일론 머스크가 계속 TSMC를 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많이 지금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물량이 빠질까봐. 그렇죠. 어쨌든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향후 성장 동력으로 삼는 게 자동차 쪽, 특히 자율주행차 쪽인데 네. 그 테슬라가 빠지면 사실 이게 뭐 할 수 없는 찐빵이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걱정이 되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이제 카메라 해상도가 기존에 120만 화소에서 540만 이상이 되면 결국 카메라를 납품하는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같은 회사들은 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아무래도 그 두 회사가 그렇죠. 지금 말은 못하지만 공급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거든요. 꽤 많은 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또 검사 장비는 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또 이제 수혜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러면 트럼프 당선의 이제 1등 공신이 일론 머스크잖아요. 네, 그쵸. 네, 이제 규제 완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좀 뭔지, 네, 뭐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그냥 투자자들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전문가들이 보는 쪽하고 뭐가 다를까요? 네. 크게 봤을 때는 사실 이제 전기차 쪽보다는 사실은 이제 자율주행과 휴머노이드 쪽에서 많은 지금 혜택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자율주행 쪽에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이제 로보데이 때 이야기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2025년도 3분기부터 이제 로보택시 사업을 시작을 하겠다고 했는데 준비를 해놓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면허도 딴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운행 허가를 받은 그 주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행정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내년 3분기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규제를 많이 완화를 해주게 되면은 특히나 이제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규제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에서는 선제적으로 좀 많이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율주행보다도 실제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건 사실 로보택시 사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그 요금을 받아서 돈을 벌 수 있고 또 거기서 쌓는 데이터를 통해서 또 그 다음 기술을 또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그걸 굉장히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로보택시 쪽에서 조금 많이 큰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고 사업권이네요. 그렇죠. 네. 근데 마침 또 크루즈가 알아서 저렇게 또 사라져 주니까 경쟁 상대가 조금 더 많이 줄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야, 테슬라가 그래 로보택시를 하는 건 좋은데 난 테슬라를 안 타니까 테슬라 앱이 없어. 난 어떻게 부르냐. 이걸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우버랑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우버랑 협력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플립 판매가 조금 많이 늘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우버는 사실 그 드라이버 때문에 플릿을 많이 늘리진 않거든요. 자체적인 이제 개인 그런 이제 운전자들을 이제 계약을 해서 돌리는 걸 많이 하는데 우버의 꿈은 그거잖아요. 자율주행 차가 알아서 택시 운행을 해주고 우리는 운전자 없이 수익금을 다 가져가는 게 사실 우버의 꿈인데 그렇죠. 그거 관련해서 지금 이제 테슬라는 굉장히 좀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이제 내년 3분기 때 원래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이제 시작을 하기로 했었는데 캘리포니아는 지금 사실 규제가 굉장히 센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거기에 가서 자율주행 면허를 따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 것도 캘리에서 인정을 받을 정도면은 다른 주에서도 쉽게 통과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캘리포니아 가고 뭐 여기서 그리고 나서 네바다나 뭐 피닉스나 다른 데 가는 건데 지금 테슬라는 아무래도 캘리 쪽보다는 텍사스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을 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로봇이나 뭐 드론이나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구현되려면 스타링크 같은 또 이 6G 저궤도 위성 기반으로 돼야 되고 결국 여기 다 규제 완화가 필요하죠. 특히나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국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컨트롤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론이 참 제대로 배팅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월간 유빌리티를 통해서 우리 테슬라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 모빌리티 기술들 계속해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